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정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은 이 서방 선진국들과 러시아의 대리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벨라루스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이 푸틴 만나서 바그너 그룹이 자꾸 서진하려고 한다. 폴란드를 치고 싶어 한다. 왜냐? 폴란드가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해 주니까 믿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말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그너 그룹 병력들이 지금 폴란드 국경 근처에 지금 배치됐다라는 이야기를 폴란드 부총리가 했고, 그런데 급기야 벨라루스군의 공격 헬기, 무장 헬기 편대가 폴란드 국경을 침범해서 쑥 넘어와서 폴란드 내에 있는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돌아갔습니다. 폴란드는 발칵 뒤집혀서 16기계와 사단의 병력들을 완전히 그냥 이 국경 지역으로 증발을 했는데, 여기서 자칫 방어선방 벌어지면 이 사실 사라예보에서 총성 하나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깔린 게 많았지만 어쨌든 그 총성으로 인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었죠. 그러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폴란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벨라루스는 왜 그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년 이상 좌파 집권을 한 독일이 지금 완전히 그냥 폭망하고 있는 이런 경제 상황. 제가 이틀간 중국이 폭망하고 있다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좌파 집권의 후유증 때문에 독일이 폭망하고 있는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은 방산 수출을 위해서 여전히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또 좋은 소식이 중앙아시아에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우즈베키스탄 측과 FA-50 수출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과거 우즈벡은 FA-50 도입을 강력하게 원했지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좌절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바코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이종섭 장관이 한국, 우즈벡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8월 1일 밝혔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인적 교류, 정보통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교육 교류, 공동훈련, 군 의무, 방산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일부 군용품 생산 협력에 대한 MOU 체결식도 가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쿠르바노프 장관을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국제 에어쇼에 공식 초청했는데요. 이에 우즈벡 측은 우리 측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무기 수출 성사 여부입니다. 기업 정보 전문지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한국, 우즈벡 전략적 협력 강화 합의를 계기로 FA-50 전투기와 K9 자주포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즈벡은 지난 2015년 국방장관과 공군사령관이 방한해 FA-50을 둘러보고 기존의 노후 수호-25 공격기를 대체할 신형 공격기로 12대에서 20여 대의 FA-50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양측은 양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계약식까지 준비했지만 친러 국가에 대한 전투기 수출을 반대했던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즈벡은 대체 기종으로 러시아제 야크-130 도입을 논의했지만 성능 부족과 러시아 제재 등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결국 도입이 실패했는데요. 이후 FA-50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이 현재도 러시아와 매우 가까운 친러 국가라는 점인데요. 과연 이러한 난제를 뚫고 FA-50 우즈벡 수출이 성공할 수 있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앙아시아의 친러, 그리고 아주 강력한 독재 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사실은 이 2015년 우리 FA-50을 단독 후보로 선정하고 도입하려고 했었고, 양국 대통령,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참석한 조인식, 계약식을 체결하려고도 했었는데,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니 미국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예, 안 됩니다. 왜냐? 우리 FA-50 전투기에는 미국의 기술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었다든지 이를테면 엔진부터 미국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설계도 록히드 마틴에서 거의 어린이 미술로 치면 어린이 뒤에서 미술학원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그림을 대신 그려준 그 정도 수준으로 록히드 마틴에서 아주 강력한 뭔가 도움을 주어서 FA-50이 탄생했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죠. 그래서 록히드 마틴이 FA-50 또는 T-50을 판매할 때마다 꽤 많은 로얄티를 챙겨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수출 이해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팔지 못했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이 우즈벡은 그러면 야크 130, 러시아제 야크 130을 사야지 라고 했는데 당시 우즈벡은 우리 FA-50의 촘속에 완전히 꽂혀 있었는데 야크 130은 아음속이에요. 촘속이 안 나와요. 이 야크 130을 가지고 만든 게 이탈리아의 M346인데 그래서 이 훈련기로는 꽤 준수하지만 공격기, 전투기 용도로는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죠. 그 야크 130도 이건 별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우즈벡은 수호-25 공격기 그리고 수호-27, 미그-29 등의 라인업으로 공군 전투기를 꾸리고 있는데 훈련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수호이-25를 대체하면서 훈련기로도 쓰고 전투기로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비행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FA-50이 딱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이 FA-50은 당시에는 블락 20, 지금 팔고 있는 블락 20이 아니고 블락 10이었죠. 기계식 레이더에 사이드 와인더 그리고 멍텅구리 폭탄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우리 이종섭 장관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는 것은 뭔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FA-50이라고 보고 또 쌍방 회의를 할 때 보니까 이종섭 장관 좌측 옆에 공군 장군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말은 이 공군 장군이 이종섭 장관의 어떤 그 대신해서 뭔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군 장군을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FA-50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면 이번 이 정부는 오바마 정부하고 결이 다르냐? 아니죠. 똑같죠. 시즌2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FA-50을 수출하기 힘들다. 그리고 아직도 우즈베키스탄은 친러 국가죠.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을 보이고 국방장관까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고 미국과 잘 협의해서 이 말레이시아나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 정도 사양이 아니고 대폭 다운그레이드 되어서 러시아로 혹시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그냥 별다른 데미지가 없는 수준으로 대폭 다운그레이드 된 그런 수준으로 판매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협의를 잘해서 수출 성사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냉전 시기 자유진영의 최선봉에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경제 대국이 되었고 통독 이후 찾아온 위기를 유럽연합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탈출했던 독일이 결국 순리대로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여도 사회주의와 PC에 물들면 어떤 말로가 기다리고 있는지 독일의 쇠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 독일에서 기성정당들의 무능이 제3정당의 급격한 성장을 돕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극우 파시즘이 부활할 위기에 빠졌다고 파이낸셜 타임즈와 유로토픽 등 현지 언론이 현지 시각 8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최근 독일 주류 정당들에 의해 극우 정당으로 규정된 독일을 위한 대안, 일명 AFD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2%에 달했다며 이는 기독민주당, 기독사회당 연합의 26%에 조금 못 미치고 집권 여당으로 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민주당의 18%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당은 독일이 남유럽 국가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독일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반난민과 반이슬람주의, 기독교 우선주의, 반동성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등의 정책에서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독일 주류 정당이 반헌법단체로 규정하고 네오나치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AFD가 독일인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장기간 집권해온 3인당의 사회주의 정책과 친중, 친러 행보, PC주의에 대한 피로도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세계 3위였던 독일 경제는 유로존의 수혜를 독식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오랫동안 쌓아온 국부가 좌파 장기 집권으로 소진되면서 현재는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3%로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3인당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친중, 친러 정책이 독일 경제 전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해외 시장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데요. 서방 각국의 디커플링 기조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 최근 중국 소비 위축,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악재들이 겹치며 제조업 전반이 박살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8월 1일 발표된 독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달리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5월 6.1%였던 물가 상승률은 6월 6.3%를 증가했고 특히 대중교통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112.8%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자국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3인당 정부가 제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에너지 수급 문제와 중국 상품의 독일 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독일 국민들이 2025년 총선에서 20년 넘게 계속된 좌파의 실정을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인지는 모르겠으나 독일을 위하는 사람들인 것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좌파 정부가 이탈리아를 완전히 말아먹었다가 지금 이 이탈리아 총리가 극우라고 좌파에서 비난했던 이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이탈리아가 순식간에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좌파들이 오랫동안 집권하면 나라는 망가집니다. 왜?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마구 퍼주고 그런데 또 좌파들의 특징이 있죠. 돈을 또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파들은 또 보수는 뭔가 체면이 있어서 해먹어도 이거 하다가 하면 내 체면 이거 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멈칫하는데 좌파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왜? 체면이 없으니까. 또 그래도 또 지지도 해주는 이 머리 깨진 사람들이 워낙 그쪽엔 투철하니까 그래 봐야 우리 콘크리트들은 나를 그래도 내가 바람을 피든 내가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해먹거든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자라고 하는 자들이 양을 막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독일 주요 정당 지지율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정당이에요. 지난 2021년 10.3%였던 것이 무려 2배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이 3인당은 21년 25.7%였던 것이 18%로 대폭 하락했죠. 그리고 이제 과거 이 독일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빌리 브란트 총리가 있었던 그 당들이죠. 유니온 여기는 지금 이제 24.1%에서 26%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녹색당 좌파 정당인데 여기하고 3인당이 연정해서 지금 여당을 가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보합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뭐냐? 독일인들이 지금 이 3인당 그리고 녹색당의 이 연정에 염증을 느낀다. 이거 아닙니까? 왜? 경제가 폭망하고 있으니까. 왜 폭망하냐? 친러, 친중 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노르트 스트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했고 또 추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또 추가로 노르트 스트림 2 깔아가지고 완전히 에너지를 러시아에 종속시켰죠. 대중교통 거의 대부분 천연가스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대중교통 물가가 112.8% 올랐다. 이게 뭐겠습니까? 가스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화력 발전 늘리자 또는 친환경 늘리자 해서 화력 발전 늘리니까 탄소 배출 늘어나죠. 탄소 배출 늘어나면 또 탄소 저배출 국가에서 또 그 쿼터를 또 사와야 되죠. 돈 들죠. 못 사면 관세 올라가죠. 이런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도 그러면 중동하고 잘 지내서 석유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될 텐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하고 완전히 그냥 얼굴도 안 보는 이런 사이가 되어버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야 전차 안 팔아. 그래서 지금 한국 K2 전차 급부상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야 유로파이터 안 팔아. 영국은 팔고 싶은데 이렇게 돼서 유로파이터도 안 팔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중국제 전투기 살려고 협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석유 제대로 거래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그거 다 뭐냐? PC주의 때문이죠. 가스쿠지 그 기자 한 명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나라 말아먹고 있고, 친중하지 마라고 하는데 친중하고, 친러하지 마라고 하는데 친러하고. 왜? 동독 공산당 출신이었으니까. 지금 중국제 전기차가 베를린으로 마구마구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제 공산품 또는 자동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관세 강화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내팽개쳐두고 있고, 이런 상황. 그리고 시리아에서 난민 사태 발생하고 중동 지역 난민 사태 발생했을 때 나는 PC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니까 우리나라로 와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동 지역의 무슬림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인종 문제, 인종 갈등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는데, 지금 이 기존 정당, 즉 3인당 이런 데서 이 AFD를 네오나치다라고 규정을 하고 프레임을 짜고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 좌파들이 우리 같은 이런 그 우파, 또 애국 이런 세력들을 토착 외구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서는 네오나치다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탈리아도 네오파시즘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짰지만 결국 그 총리가 당선되어서 지금 이탈리아 정상화되고 있죠. 독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상화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도 정신 바짝 차려서 PC주의 좌파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도 이러한 전례들을 사례들을 다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권이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그너 그룹 병력 일부가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지역의 취약구역으로 꼽히는 이른바 수알키 갭 일대로 전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번에는 벨라루스, 폴란드 국경 지역에 중무장한 벨라루스 무장 헬기들이 나타나 폴란드 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경 지역에 병력을 증파하고 나토와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군의 헬기가 8월 1일 오후 폴란드 영공을 침범했으며, 이들은 레이더로 포착하기 힘든 낮은 고도로 비행해 폴란드 영공을 휘젓고 돌아갔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현지 시각 8월 1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헬기가 폴란드 영공에 침범했다는 소식은 헬기의 영공 침범 직후 폴란드 동부 비아워비에자 국립공원 인근의 주민들이 처음 전했는데요. 폴란드 당국은 영공을 침범한 벨라루스 헬기 탐지에 실패해 이 헬기들이 영공을 한 바퀴 휘젓고 돌아갈 때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완전 무장한 채 비바오비에자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벨라루스군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와 밀-8 힙 무장 헬기의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되자 폴란드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벨라루스군의 영공 침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헬기들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남쪽의 마술리슈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제50 혼성기지 예하의 무장헬기 비행대 소속인데요. 이들의 주둔지는 폴란드 비바오비에자 국립공원에서 직선거리로 무려 280km 떨어진 곳에 있어 폴란드와 나토의 조기 경보망이 이들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테오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바그너 그룹의 국경 출현을 경고한 지 사흘 만에 발생했는데요. 폴란드 당국은 이를 벨라루스 측의 계획된 도발로 보고 벨라루스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한편 국경 지역에 경계 병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병력 전진 배치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바그너 그룹 등에 의한 폴란드 공격은 러시아 연방의 나토 공격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꺼내들었는데요. 점점 험악해지는 폴란드, 벨라루스 국경 긴장 상황이 확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하고 회담할 때 바그너, 프리고진 얘들이 폴란드를 치고 싶어한다. 폴란드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이 모양 됐으니까 기분 나쁘다.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좀 말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 후에
폴란드 총리가 바그너그룹 대원 한 100명 정도가 폴란드 국경 지역에 지금 접근해 있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수알키 갭이라고 하는 벨라루스 그리고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칼리닝그라드. 칼리닝그라드는 이 러시아의 이 발트 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 러시아 본토와는 떨어져 있는 러시아 영토죠. 그래서 이 선을 잃는 게 수알키 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지키는 것이 폴란드의 최정예 사단인 16기계화 사단이고 왜냐 유사시에 리투아니아를 지원해 주든지 이 수알키 갭을 뚫어서 칼리닝그라드와 연결하는 시도를 경멸하는 이제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이 제일 세요. 여기에 우리 한국의 K9 자주포 그리고 K2 흑표 전차가 이 16기계화 사단에 1차적으로 지금 배치가 된 겁니다. 자, 그 지역 남쪽 90km 지점의 이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렇게 저공 비행한 지금 밀8 헬기죠. 그리고 밀24 하인드 공격 헬기가 3.5km나 침범해서 한 바퀴 쑥 돌고 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국경이고 여기가 국립공원인데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쑥 돌고 간 겁니다. 근데 몰랐어요. 기가 차죠. 나토의 조기 경보기들이 계속 이 의심지역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으로 치면 뭐 순환 비행장, 미림 비행장 이런 것들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죠. 여기서 헬기가 뜨든 전투기가 뜨든 얘들 어디 가냐 하고 계속 봐야 되죠. 그런데 이 민스크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벨라루스의 최고 핵심 공군기지에서 헬기 2대가 무장을 한 채로 완전 무장하고 떴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직선으로 쭉 날아와서 폴란드로 쑥 들어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이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폴란드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까처럼 저런 사진이 공개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인정을 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렇게 이 16기계화 사단의 로소막 전투장갑차를 대거 투입하고 있어요. 왜? 이제 바그너 그룹이 치고 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 경보병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장갑차 부대를 긴급하게 배치를 했는데 만약에 바그너 그룹이 중화기 전차 가지고 오면 여기는 우리 K2 흑표 전차 가지고 나가겠죠. 바그너 그룹이 가지고 올 T-72 전차 한 방에 그냥 지디겨 버릴 수 있는 우리 K2 전차 가지고 나갈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폴란드가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폴란드가 국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지금 정부 뭐 하는 거냐 난리가 났겠죠. 우리 대한민국 북한에서 무인기만 한번 왔다 가도 뭐 국방부 장관 그만둬라 이러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공격 헬기 2대가 중무장을 하고 영공을 3.5km나 침범하고 들어갔는데도 우리가 몰랐다. 야 국방장관 그만둬라 난리가 났겠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또 군은 독이 바싹 올라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그너가 살짝 들어오든 벨라루스군이 또 이런 2차 작전을 하든 바로 그냥 격추시켜버리겠죠. 바로 그냥 방아쇠 당겨버리겠죠. 이게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러시아 연방의 이 나토 공격으로 간주한다. 집단 자위권 발동하겠다 이거죠. 3차 세계대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벨라루스는 왜 이러냐. 폴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워낙 강력하게 지원하니까 폴란드를 자극해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폴란드를 자극하는 작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차 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고 계속 제가 소식 알려드리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